우리는 앞서 시간에 3D 기초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사용해야 될 3D 툴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쭉 보고 왔습니다. 이제 3D 모델을 직접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3D 툴을 다루는데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멋지게 보이는 모델링, 렌더링 이런 것이 아니고요. 2D 스케치를 잘 그리셔야 돼요. 우리가 작성한 3D 파트 파일을 가지고요. 나중에 3D 답안도 작성을 하셔야 되고 또 2D 답안도면 작성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CAD로 직접 그리시는 게 아니고 3D 모델링을 한 걸 가지고 삼각법 투상도로 전개를 할 거거든요. 그거 전개해서 치수만 뽑아서 쓸 겁니다. 그런데 모델링이 된 그 스케치 내용에 각각의 치수가 엉망진창으로 돼 있다고 하면 그 모델은 아예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3D 모델도 사용할 수가 없고 2D 도면도 뽑지 못하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스케치 그리는 것을 굉장히 빠르게 하려고 급히 서두르시지 않으셔도 돼요. 정확하게 정확한 치수를 입력해서 올바르게 작업을 해주시면 오히려 나중에 수정할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간을 세이브를 하셔야지 스케치를 빨리 대충 하려고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3D 모델을 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스케치 작업부터 우리 같이 진행을 하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D 툴로 가서 작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N 눌러주셔서 새 파일 스탠다드 IPT 작성 눌러주시고요. 2D 스케치 시작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뷰 큐브 상에서 홈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작업 평면이 한 바퀴 돌아간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작업이 완료된 모델을 홈 버튼을 눌러서 나중에 딱 정렬을 해주거든요. 정렬을 해줬을 때 가장 보기 좋은 위치로 정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홈 버튼 한번 눌러주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평면은 이쪽 평면일 거예요. 이 평면은 일반적으로 어떤 물체의 경우에 대부분은 바닥면이 있죠. 바닥이 위치하게 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바닥이 있는 형상을 작업을 할 때는 이쪽 면을 바닥으로 두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가다 바닥이 없는 작업물들도 있죠. 축이라든가 아니면 볼트 이런 애들은 동글동글하잖아요. 바닥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런 애들은 어디다 가죠? 이런 면 원하는 면을 선택해서 작업을 하게 되죠. 결국은 측면 위주의 모델 혹은 앞면 위주의 모델 형상을 가진 부품들은 작업 평면을 이쪽 혹은 이쪽을 선택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바닥면이 있는 어떤 물체들, 대부분의 물체들은 다 바닥이 존재를 할 거거든요. 바닥 기준, 요 기준을 잡고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그러면 작업 평면을 난 어디로 잡고 사용해야 될지 정 모르겠다 하시면 아무데나 놓고 작업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게 꼭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정 모르겠다 하시면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아무데나 잡아서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근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평면은 XY 평면, 요 평면이 되겠어요. 여기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들어오면 원점이라는 게 있죠. 이거 절대 원점이에요. XYZ 방향으로 0.0.0점인 절대 원점입니다. 자, 모델들이 한번 쭉 보시면요. 중심점이라고 돼 있고요. 간혹 가다가 중심점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으면요. 중심점 클릭하시고 우클릭하셔서요. 요거 가시성이라고 있어요.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안 보이는 경우에만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간혹 가다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으면 중심점에 가시성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안 보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스케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케치를 하기로 한 모델 그림을 한번 펴 보시고요. 그림 상태대로 스케치를 그려 주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CAD 조작을 할 때는 스케치선을 정확한 치수에 맞춰서 처음부터 그려주게 되죠. 그런데 3D 작업할 때는 반대입니다. 자유스럽게 먼저 그려주시고요. 치수를 주시면 그 치수에 맞게끔 선의 길이가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고 각도를 갖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스케치 요소들의 어떠한 움직이는 형태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요. 그걸 구속을 준다고 표현을 해요.
치수를 넣어서 얘를 못 움직이게 만들면 치수 구속을 준다고 얘기를 하고요. 위에 여러 가지 구속 조건들이 있죠. 이런 식으로 구속 조건을 넣으면 해당 구속 조건을 넣어서 만약에 일치면 일치 구속, 평행이면 평행, 접선이면 접선 구속 조건을 줘서 스케치를 못 움직이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을 준다고 표현을 해요. 3D에서는. 구속을 부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원점에서부터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선을 클릭해 주시면 높이 방향으로 사이즈를 뽑을 수가 있죠. 여기 클릭을 해줍니다. 높이 56 나왔고요. 56으로 올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가 쭉 늘어들면서 이런 식으로 나머지 애들도 따라가게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치수 구속을 계속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문자 D 눌러주시고요. 요거 변 클릭해 주시고 윗방향으로 쭉 올려주시면 이쪽 사이즈도 입력을 해 주실 수가 있죠. 40 눌러주시고요. 자, 보시면요. 이제 우리 처음에 모델링 할 때 가장 많이 겪게 되는 혼란 중에 하나가 스케치를 그려놓은 게 틀어져요. 스케치를 그려놓는 게 틀어지는데 이거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가지고 계속 밀면서 작업하면 미치는 거거든요. 사람 환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스케치 틀어지면 밀어서 작업하셔도 됩니다. 계속 밀어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원하는 대로 이렇게 끌어가면서 작업을 하셔도 되죠. 근데 상당히 불편하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요. 스케치 과감히 다 포기하세요. 전체 선택을 하시고 지워 주십시오.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했죠? 원점에서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가줬죠. 이 방향을 반대로 해주시면 이 현상이 해결이 돼요. 자, 선 그리기로요. 형상을 반대로부터 그려나가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반대로 그려주시고 최종 원점에만 딱 맞아주시면 돼요. 다시 사이즈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영문자 D 눌러주시고 클릭해서 옆으로 빼주시면 사이즈 나오죠. 56 맞춰주시고요. 또 영문자 D 눌러서 클릭해서 이쪽 사이즈 40 맞춰줍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 안 드린 부분 있는데요. 여기 각도가 지금 빠져 있어요. 이거 120도 기준으로 작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수가 없으면 이게 완전 정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120도로 넣어놓고 작업하도록 할 거예요. 자, 이쪽 사이즈도 넣어주도록 할게요. 29 들어가죠? 다음에 이쪽 사이즈 클릭해서 옆에다 또 클릭. 20 맞춰주시고요. 요 변의 사이즈 클릭해줍니다. 20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자, 변 사이즈 입력하시는 거 기억나시죠? 변의 사이즈를 입력을 해주실 때요. 하나를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영문자 D 눌러서 클릭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뽑으시면 Y축,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나와주게 되는 거예요. 얘를 클릭하시고 클릭을 이쪽까지 마우스를 끌어주시면 Y방향의 축으로 치수가 뽑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올려주시면 X방향의 축으로 치수 구속을 넣을 수 있게끔 나와줍니다. 그러면 이 기준은 뭐냐 하면요. 이 선의 이쪽 높이, 그 다음에 이 선의 이쪽 높이, 얘를 한번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 파란 선을 넘어가면 이쪽 방향으로 치수가 뽑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선을 기준으로 이 파란 선을 넘어가게 되면 이쪽 방향으로 치수가 뽑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사 쪽으로 치수를 뽑아지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파란 선 안쪽에서 클릭을 해주시면 경사선으로 치수를 입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치수를 입력해 준 겁니다. 경사선은 그렇게 해서 입력을 해준 거예요. 다음에 각도 구속 주도록 할게요. 영문자 T 눌러서 요 변 클릭, 그 다음에 요 변 클릭해 주시고요. 얘를 120도로 가겠다고 했죠. 다음 영문자 D 눌러서요. 원점 클릭해 주시고요. 요 변을 클릭을 해주세요. 여기서 떨어진 간격 100 들어가는 거죠. 요 변 길이 30 맞춰주시고요. 요 변의 길이 경사선으로 34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 클릭하셔서 34도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잘 보시면 어떤 이유인지 어디선가 따라서 구속이 된 부분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택해서 지워주셔야 돼요. 치수 구속을 다 넣지도 않았는데 구속이 완료가 됐다고 표시하는 거는요. 어떤 부분하고 각도가 일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삐딱하게 그려주시고요. 사이즈를 넣어주셔서 클릭.
34. 그 다음에 치수구속, 각도구속이죠. 요 변 클릭해 주시고 이 각도 41도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 창에 완전하게 구속됨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면 스케치가 완전하게 나와주게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원점에서 XY 방향으로 떨어진 부분까지가 다 포함이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스케치만 다 잘 그렸다고 끝이 아니고 원점에서부터도 얼마가 떨어져 있고 X방향으로, 그 다음에 Y방향으로도 얼마가 떨어져 있고 요 내용이 분명히 치수구속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거리가 안 떨어져 있다고 하면 일치구속이라도 맞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처음에 스케치 하실 때 원점의 위치를 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모든 스케치는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까지도 다 입력을 해 주셔야 완전하게 구속이 된다. 요 내용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번 시간에는 스케치 실습 같이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